파이썬 툴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자료를 학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거 준비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아젠다는 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학습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악성 코드 분석이나 이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이트를 봤어요. WR.com이라고 악성 코드를 올려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니까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뭐 리버싱 핵심 원리라던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 했으면 너무 어려웠는데 귀찮고 게으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준다는 것 자체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그거에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만드신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면서 좀 학습을 진행했고요. 그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P프레임, 바이퍼, 쿠쿠 이 세 가지고요. P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포터블, 익스큐테이블, 그러니까 실행 파일 형태의 뭐래어나 의심 가는 파일에 대하여 정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에 제가 걸어두었습니다. 지금 최신 버전은 5.1이고요. 요 관련 서적에서는 4.0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퍼 같은 경우에 또 책에서는 1.2 버전을 다뤘는데 최근에 몇 주 전에 1.3 버전이 릴리즈가 되면서 이제 1.3 버전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고요. 바이퍼는 P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정적 분석만 단순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한다면 관리 프레임워크이에요. 바이퍼도 P프레임처럼 뭔가 정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으면서 그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악성 코드를 업로드해서 관리하고 스토어 형태로 관리하고 그다음 그거에 관련된 뭐 익스플로이트 샘플들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세한 기능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흥미를 느끼고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접근을 했던 친구는 요 쿠쿠입니다. 책에서는 1.3 버전을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 2.0 버전이 릴리즈가 돼서 마찬가지로 2.0 버전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쿠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샌드박스 형태로 동작을 하고 설명에서는 많은 어뢰어 파일들에 대해서 윈도우 환경, OSX 환경, 리눅스 환경, 안드로이드 등등의 가상 환경에서 분석하는 기능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네,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P프레임부터 살펴보면 우선 5.01 버전 헬프를 때려보게 되면 옵션은 매우 심플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JSON 형태로 리포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혹은 그 파일에 이제 저희가 뭐였지? 헥스비였나? 그 툴 이름이 빈텍스트와 같이 이제 그 P 파일에서 추출 가능한 스트링 값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 옵션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옵션을 주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슛 아웃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간단한 정보들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사실 JSON 형태로 리포트를 받았을 때랑 추출되는 결과값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 나오는 결과들로는 요 아래 틀에 정리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게 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파일 타입, 그러니까 이 파일이 뭐 P 파일이다, 뭐 문서 OLE 파일이다, 뭐 그런 것들 이제 파일 타입을 봐주게, 파일의 시그니처를 봐서 봐주게 되고, 그다음 파일의 해시 값, 그다음에 이 친구는 P 헤더에서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포트되는 DLL에서 이제 이 P 파일이 사용하는 이제 호출하는 API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중에 안티 디버깅과 관련된 API가 있는지, 그 다음에 VM 환경을 집중하기 위해 사용되는 API가 있는지, 혹은 뭐
네트워크 통신을 한다거나 프로세스를 핸들링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레지스트리 값을 변조한다거나 이런 이제 약간 의심 가는 행위를 하는 API들을 리스트업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스트링스 값에서 URL, 그러니까 도메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값들을 뽑아내주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 패커 정보라던가 이제 각 섹션에 대해서 suspicious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뭐 의심스러운 것들을 찾아준다고 해요. 두 가지 패턴으로 의심스러운 섹션을 식별하게 되는데 하나는 섹션의 로우 데이터가 0일 경우,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가 0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 섹션의 엔트로피 값이 0에서 1 사이거나 7 이상일 경우라고 합니다. 뭐 책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뭐 설명을 했는데 사실 몇 가지 샘플을 돌려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패커를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피킹을 하게 되면은 엔트로피 값이 당연히 불규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요새는 대부분의 파일들을 다 피킹을 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이퍼입니다. 이제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로 CLI, 웹 API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일을 매니지먼트하거나 어널리시스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어떤 파일을 분석할 건지 올려야겠죠.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거기에 뭐 태그 정보로 내가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이다라는 간단한 메모 정도를 남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을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실습을 하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P프레임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선 P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P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OLE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간단한 인포 정보만 출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파일명, 파일 사이즈, 해시값 이 정도만 출력을 해주는데 바이퍼는 이제 뭐 HTML, EML, PDF, 오피스 파일, 자료 파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뭐 HTML 같은 경우에 마이프레임 태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봐주고 E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첨부 파일을 따로 추출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분석, 단순히 이제 로컬에서 정적 분석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모듈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가장 좋은 건 서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서버에 클램 AV 오픈소스 백신인데 이 친구가 데몬이 올라가 있으면 백신에서 탐지가 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주고요. 리포츠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공개된 동적 분석 사이트,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저한테 호기심을 갖게 만든 WR 사이트 같은 사이트들은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토탈에도 정보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프레임워크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친구 나름대로의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알려진 쉘코드 패턴을 이제 해당 파일에서 서치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해당 파일이 뭐 엑소 연산이 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 엑소 연산이 되어 있으면 키가까지 추출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얘도 못하네요. 네. 네, 야라 스캔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야라 룰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뎁스 있게 파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별도의 야라 룰을 디파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갖고 있는 야라 룰을 가지고 해당 파일을 또 스캐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쿠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퍼에서는 파일을 관리하고 뭐 P프레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분석해냈다면 결국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이 샌드박싱 역할을 해주는 쿠쿠가 분석을 해줘야겠죠.
쿠쿠 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퍼왔는데, 사실 제가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잘 그려놔가지고, 이거 더 잘 그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쿠 호스트가 있고요. 호스트에는 VM을 통해서 각각의 버추어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에서 파일을 받아서 버추어 머신에 던져주고, 이 친구의 심어진 에이전트가 행동을 분석해서 호스트로 던져주는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빠뜨렸네요. 요 페이지마다 밑에 인스톨 가이드라고 해서 이 툴을 제작해서 릴리즈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설치를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요 경로를 따라가셔서 한번 설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뎁스 있게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API 콜 혹은 이제 그 파일의 행동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티켓 파일을 덤프 튼다던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덤프를 뜬다던가 뭐 메모리 덤프, 프로세스 덤프 등을 뜰 수가 있고요. 지원하는 파일 확장자도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BCPR, DLL, 뭐 쭉쭉쭉쭉 이런 친구들을 다 지원을 한다. 다만 해당 가상 머신에 이 PDF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는 어도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파일 정보, 그다음 파일에 대한 파일에 했던 행동들, 그다음 이 파일이 네트워크 통신했던 것들, 그다음에 그런 각각의 주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그 버추어 머신의 스크린샷을 넣어주게 되고요. 이거는 이 친구 사이트에 가서 돌려보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네, 실습입니다. 그래서 툴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야겠죠. 우선 미리 좀 띄워놨어요. 그래서 쿠쿠 API하고, 쿠쿠 엔진하고 쿠쿠 API를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쿠쿠 웹 바이퍼의 또 웹, 웹인가? 바이퍼 웹, 그 다음 바이퍼 API, 바이퍼 웹, 5개의 서비스를 지금 실행시킨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샘플은, 이 친구 854137.exe 이 친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P프레임부터 해볼게요. 네, 별도 옵션을 주지 않아도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파일 타입, 그 다음 파일 네임, 그 다음 파일 MD5 해시값, 그 다음에 섹션 정보인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섹션, 아까 두 가지 패턴 식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는 이 패턴에 걸리진 않았나 봐요. 그 다음에 엑소 연산이 됐는지 여부, 그 다음 패커 정보, 얘는 패킹은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임포트하는 DLL들 정보도 나오고요. 그 다음 의심스러운 API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를 오픈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B프레임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 이 파일이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바이퍼에서 조금 더 내가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퍼는 3가지 모드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우선 웹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바이퍼 웹 메인 페이지는 이런 형태고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되네요. 아니면 CLI 모드로 접근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퍼는 모든 파일을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리스트 명령어를 쓰게 되면 생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고 싶은 프로젝트로 스위칭을 해서 다음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요. 파일을 올려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파일이 업로드됐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이 지금 안 보이는 게 아까 제가 API로 호출하는 테스트를 하면서 API로 호출하는 테스트를 하면서 뭔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파일로 우선 모듈을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고 이따가 다른 부분으로 분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 바이퍼에서 hfs.exe라는 샘플 파일 선택을 하고요. 모듈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P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P 프레임에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쉘코드 부분을 스캐닝을 하게 되면 쉘코드 패턴이 매치가 됐다라고 하네요. 이런 형태로 정보를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리포트 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오픈되어 있는 샌드박스에서 실행됐던 결과값들도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거하고 야라스킨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조금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키는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가상환경에서 분석을 해서 그 값을 보여주고요. 지금 실행 중인데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행이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되고요.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이 P프레임에서 기본적으로 파일 타입이나 이제 이런 의심스러운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이 친구가 의심스러운 파일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바이퍼에 해당 파일을 등록을 하고 이 바이퍼에서 해당 파일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듈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정말 이 친구를 샌드박싱을 해야 되는 친구다라고 판단이 되면 쿠코에 넘겨서 이제 결과값을 받아보는 형태로 API를 호출하고 연동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은 됐었어요. 근데 사실 시간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제가 좀 게으르다 보니까 다 완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뭐였죠? 이런 식으로 파일 패스를 넣게 되면
우선 PFM 결과값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API가 확인이 됐다. 확인을 해보니 뭐 아까 크리에이트 파일 A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얘가 약간 드로퍼성 활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다음 바이퍼 업로드를 하게 되면 바이퍼 API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 친구가 확인을 해서 호스트와 유사한 형태의 패턴 정보라던가 쉘코드 패턴이 탐지가 됐다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받고요. 일단 쿵푸 API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최종 분석 단계까지 진행을 해서 이게 실행되는 결과값이 실행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미리 분석했던 친구로 결과값을 보여드리면 이 친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퍼고요. 네. 또 empty-patch.jpg하고 1194300.dll이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드롭 더 파일이라는 메뉴를 가게 되면 드로핑한 파일을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넣어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덤프를 뜬다던가 메모리 덤프를 뜬다던가 이런 옵션들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친구도 미리 분석해놓은 결과를 보면 이 친구가 DLL 파일을 만들 때 파일명이 계속 랜덤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친구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이 www.wikipum.com으로 계속 호출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파일을 받아서 보니까 DNS 쿼리가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통신은 되지 않는 걸로까지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좀 준비가 많이 미흡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원래 발표를 할 타이밍은 이제 이 PE 파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바이퍼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것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해서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설명상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어렵네요. 처음 해봤는데 혼자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떠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템포 조절도 되고 제가 해야 될 말들도 생각이 나는데 쉽지 않네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네. 제 노트북 성능이 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사이트에서는 결과값이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제 PC에서는 좀 결과값이 비교적 느리게 나오더라고요. 더 막 많이 걸리는 건 아닌데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가 디폴트로 제공하는 모듈 이외의 것들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듈을 디파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PDF 파일을 분석할 때 필요한 툴들이나 아니면 저희 한글 파일 분석할 때 사용되는 툴들도 좀 더 이제 모듈을 디파인을 해서 좀 더 이제 이 친구를 확장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예. 그 가상 환경에서 발생했던 모든 트래픽은 다 캡 파일로 덤프를 뜨고요. 요거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아까 DLL 파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 다운로드 PCAP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맞나? 팔명이 뭐였지? 0114. 헷갈리네. 저 친구네요. 처음에 저도 서버 환경에서 구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CLI 모드로 서버를 설치를 해서 구축을 했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보초박스를 당연히 CLI 모드에서 동작을 시켜서 가능은 하죠. 근데 아무래도 UI가 보이는 게 조금 더 편해서, 네, GUI 모드로 다시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석 도중에 버추얼박스가 아까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안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파일이 안 옮겨질까요? 제가 지금 당황을 좀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형태로 캡 파일을 받아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발표 자료에 놨는데, 아까 그 파일, 캡 파일 열어보게 되면은 DNS 쿼리만 열심히 날리다가 통신 안 되고 맙니다. 네네, 맞아요. 볼라틸리티도 연동이 가능하기는 한데, 연동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는.